안녕하세요. 토론토 조이맘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스와 같이 생활하는 초기에는 자신이 그 까다로운 기분을 잘 맞춰주면 결국 그도 다시 상냥하고 친절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눈물겨운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나르시스의 괴팍함과 고약함은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이고 병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나르시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하며 상대방의 흠을 잡아 줄기차게 비난을 퍼붓고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낸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불편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나르시스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어 매사에 눈치를 보게 된다. 나르시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첫째는 타협을 통한 거짓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맞섰다가는 격렬한 전쟁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굴복하는 길을 택한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수도 없이 자신을 버리고 나르시스의 눈치를 보며 그의 기준과 규칙,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다. 둘째는 나르시스에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거나 동조하는 것이다. 자기 반성이라고는 턱글만큼도 없는 남탓만 하는 나르시스한테 쉴 새 없이 비난을 받다 보면 어느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지닐 수 있다. 가해자의 잘못을 논하게 되면 그에게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을 직시해야 하므로 차라리 내가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다라고 내 탓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르시스한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자주 있긴 하지만 사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좀 까다롭게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해. 천재들은 원래 좀 예민하잖아. 라고 하며 상대방을 옹호하는 일들도 있다. 나르시스를 상대하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논쟁을 끝내고 평온을 찾기 위해 결국 져주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르시스가 원하는 것. 그것은 성공을 거듭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기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고수한다. 나르시스에게 당하며 사는 고통스러운 삶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노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가 되게 한다. 즉 나르시스트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고 무의식 깊숙한 곳에 두려움을 심어놓는 것이다. 커다란 분노는 때로는 거칠게 폭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공격성, 반항심, 끊임없는 좌절감, 우울감, 무력감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두려움은 방어적인 태도나 초조감, 긴장, 조바심, 광범위한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르시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해야 한다. 나르시스트의 허락이나 인정을 구하지 마라.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의 전반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고 지배하므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그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인정을 구하는 데 습관화되어 있다. 즉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든 나르시스트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주체성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나르시스트에게 송두리째 헌납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르시스트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나르시스트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나르시스트의 부당한 지배를 허용하지 말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진리는 적어도 나르시스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참을인이 쌓일수록 상대방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점점 무가치하고 무력해질 것이다. 나르시스트에게 날개를 달아줘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웃을 학대하고 착취하라고 동의하고 부추기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르시스트의 부당함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나르시스트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자. 나르시스에게 단호하게 맞서기 시작하고 그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그는 화를 내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불안감과 긴장을 감당해내지 못해 그들에게 굴복하면 우리는 영원히 나르시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사소한 비판에도 아주 민감해서 공격적인 반응으로 화답하므로 공격이나 화는 나르시스를 한층 더 격분시킬 뿐이다. 게다가 그들은 상대방의 분노가 폭발할 때 나올 수 있는 실책을 꼬투리 잡아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따라서 어렵긴 하지만 나르시스에게는 온난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나르시스와 거리를 유지하라. 때로는 과감한 관계 단절과 독립적인 생활 영역의 구축이 나르시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과의 완전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라. 어떨 때는 그가 악마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단지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르시스트가 또 그와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하려면 건강한 관계라는 준것들이 필요하다. 병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평생 병적인 관계만 맺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병적인 사람이나 관계를 금방 포착할 수 있어서 그것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나르시스의 지배를 허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심리적으로 건강했다면 쉽사리 나르시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자기 분석을 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정말로 건강한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르시스처럼 마음이 병든 이들은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도록 허용하지 않는 편이다. 즉 그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나르시스와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회관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과 제 경험을 통해 나르시스에 대해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쇼 윈도는 나르시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쇼 윈도에서 신명섭은 나르시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유형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나르시스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상처받고 살지 않기 위해 나르시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미리 경각심을 갖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르시스의 전형적인 예를 분석해 본다면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타인의 아픔과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익을 위해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목표를 위해 거짓말과 달콤함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 겉은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질투와 시기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 나르시스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잠시 거짓 행동을 할 뿐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악마의 영혼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가 옆에 있다면 빨리 멀리 도망가는 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